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이 올라가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연봉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걸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제 지금 아직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슨 회사 생활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갑자기 연봉 올리는 얘기를 하냐라고 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기준으로 제가 연천을 벌었어요. 연천 조금 안 됐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월천이 아니라 연천이에요. 근데 이번 연도 기준으로는 현재 연봉 5천 정도가 됐어요. 이게 확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상승할 느낌이에요. 그런 상태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드려도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연봉 올리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봉 협상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뭘 했는지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봉 협상을 할 때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든 팀장님이랑 얘기를 하든 상사랑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내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어떤 이익을 줬는지 혹은 매출을 얼마나 증진을 시켰는지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니 표현할 줄 모르거나 아니면은 내 노력을 과시를 하는 거예요. 야근을 오래 한다 혹은 휴가도 반납하고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내 노력, 열심 이것만 말을 하거든요. 사실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 열심히 했든 안 했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대표가 직원을 뽑는 이유는 이윤을 창출해 오라는 거고 간단하게 말하면 돈 벌어 오라는 거죠. 직원을 쓰는 이유가 걔한테 돈을 벌어다 줘야 그게 선순환이 되면서 회사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띵가띵가 월급 루팡짓이나 하면서 그냥 월급날이나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이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면 대표 입장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직접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시로 하나를 들어드리면은 내가 이제 들어갈 때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마케팅 회사인데 이제 치과를 마케팅을 해가지고 마케팅하는 업무 담당을 해야 돼서 직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마케팅 처음 계약을 할 때 1,1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이번 달에 이제 입금을 받은 거가 1,800만 원. 저번 달에 가가지고 계약금을 더 따내는 건데 그 계약금을 더 따낼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블로그로 글을 쓰는데 실제로 매출이 올랐어요. 매출이 1.25배에서 1.5배 정도가 올라가지고 그랬으니까 이제 저희가 어떤 거 더 하자 혹은 어떤 계약에서 뭔가 더 추가를 하자 이런 거를 하면 거의 대부분 오케이를 하셨어요. 거의 한 5개 정도를 제안을 했는데 4개 정도를 제안을 더 받으셨어요. 1,100만 원으로 시작했던 일이 내가 성과를 낸 걸로 1,800만 원의 매출로 바뀐 거죠, 월. 제안이야 이제 팀장님이 했겠지만 제가 이제 성과를 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대표님한테 내년에 연봉 협상할 때 얘기를 한다. 안 하면 대표님이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왜냐면 나는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원인데 이분이 안 하시겠다 하면은 나는 나가면 그만이니까. 하여튼 이 3개월 동안 한 것만으로도 내가 수익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이제 거의 1.5배 이상의 매출 영향을 끼쳤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표님한테 할 말이 있죠. 만약에 제가 내년에 연봉 협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난 이렇게 3개월 만에 후습기간 3개월 동안에 1,100만 원 매출이지 않았냐, 내가 그 마케팅의 성과를 내가지고 3개월 만에 1,800만 원 계약을 따내지 않았냐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추후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더 많이 했다, 난 이 업무도 했고 저 업무도 했고 C 업무도 했고 D 업무도 했고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아니면은 야근을 엄청 많이 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한지 알지 않냐, 내가 이 일 다 한 거 알지 않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옆에 띄워드릴 텐데 이네 회사가 초봉 연봉 7천인 직원들을 뽑는 IT 회사예요. 근데 여기 복지가 엄청나게 빵빵하거든요. 근데도 연봉 7천의 초봉인 직원들을 뽑는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서 최소 2억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연봉 7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 시간도 빡빡하지도 않고 이어폰 끼고 있으면은 그냥 아예 말 걸지도 않고 약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돈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 사람들이 실적을 그만큼 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이제 직원을 지금 그냥 쓰는데 일을 열심히 하길 바라진 않아요. 어차피 제 거는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일을 열심히 해라,
그거보다는 차라리 설렁설렁 잘 해라. 이게 좀 더 전 좋아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을 끝내지 못했었던 날이 하루 있었는데 그때 말고는 한 번도 칼퇴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빨리 갔으면 빨리 가지. 저는 근데 사실 업무가 대부분 고정되어 있는데 빨리 끝나면은 오전 시간에 끝나요. 오전 시간에 끝나고 저는 이제 오후 시간 동안 놀거나 아니면은 제 거 일을 해요. 근데도 팀장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대표님도 아는진 모르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는 그만큼 잘하거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연봉을 올리고자 하면은 내가 이 일 저 일 많이 했다라는 거를 어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매출에 영향을 끼쳤는지 아니면은 지출이 많이 나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줄였다라든지 이걸 시스템적으로 바꾼 거 뭐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대표가 봤을 때도 협상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매출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은 내년 연봉 협상 때 이번 연도 연봉 협상 때 이제 당당하게 그냥 나 이만큼 했다 이거 뭐 더 안 줄 거면 난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너무 무리하게 하시진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